공부하는 개미의 주식사냥 일지. 안녕하세요. 사냥개미입니다. 네, 12월 28일 수요일 주요 이슈 및 종목 정리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완벽히 반대되는 어제와 오늘. 대표 재료는 역시 중국이다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금일 코스피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코스피는 2.24%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68%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딱 어제와 반대되는 흐름이었죠. 어제 같은 경우는 개인이 순매도가 많았고 기관이 순매수가 많았습니다만 오늘은 딱 그 반대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개인 같은 경우가 1조 774억 순매수를 했고 기관은 8,286억 순매도를 했습니다. 네, 외국인도 꽤 순매도량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안 좋았던 흐름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 어제까지 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 강하게 들어왔던 금융투자 쪽의 수급이 다시 쭉 빠져나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빠질 것이 아주 예상됐던 상황이었고, 전형적인 패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그 빠져나간 이 기관들의 수급에서 좀 강하게 빠져나간 업종 쪽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 제조업 쪽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전기전자 업종 쪽이 있었고요. 그리고 금융업 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업종 쪽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 금융업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배당을 잘 주기로 유명한 업종이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 네 가지 업종 쪽에서 또 예, 금융투자 쪽 수급이 많이 빠져나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흐름이 그렇게 일시적인 하락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참 유의미한 흐름이 몇 가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자, 오늘은 제가 좀 유의미한 채권 가격의 흐름이 있어서 그 부분 먼저 좀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에는 이 ETF라는 종목들이 상장이 돼 있습니다. ETF. 근데 이제 특정 기초자산,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ETF들처럼 채권 가격을 추종하는 ETF들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원자재 가격을 추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코스피 코스닥 지수 자체를 추종하는 그러한 뭐 ETF를 만들 수도 있는데 결국에 이 ETF라는 거는 이 어떤 특정한 기초 자산을 추종하는 네, 파생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채권 금리가 올랐다, 뭐 내렸다. 이게 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솔직히 잘 이해도 안 되고 잘 안 와닿으실 거예요. 뭐 금리가 어쩌고 좀 어려운 개념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차트로 보면 좀 직관적으로 와닿으실 수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쭉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좌측이죠. 네, 좌측 쪽에 보이는 이쪽은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 레버리지와 국채 선물 10년 인버스 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 오른쪽 쪽은 네, 미국채죠. 미국채 30년물 선물과 네, 미국채 30년물 인버스 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레버리지랑 뭐 인버스 이런 말이 나와서 좀 헷갈리실 수 있어서 한번 설명드리면 이 레버리지라는 것은 결국에는 기초자산 가격이 오르면 여기서 만든 이 ETF라는 파생 상품의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도록 설계한 것을 의미해요. 자, 인버스는 그러면 네, 그 반대겠죠, 당연히. 만약 기초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여기 만든 ETF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스라고 부르는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고 자, 대략 저희가 보면 2021년도부터 해서 지금 전체적인 흐름들이 좀 유의미하게 흘러가는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10년물 국고채 그리고 미국의 30년물 국고채 이 레버리지 쪽을 한번 보시면 쭉 계속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죠. 네, 여기서 이렇게 쭉 하락하죠. 여기도 쭉 하락하고요. 자, 이 뜻은 무엇이냐면 채권 금리가 계속 상승을 했고 그래서 채권 가격이 쭉 하락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금리와 채권 간의 상관관계를 또 말씀을 드리자면 뭐 반비례하는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채권 관련한 부분은 다른 영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로 아래쪽에 있는 인버스 ETF들을 보시면 예, 같은 기간 이렇게 쭉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죠. 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쭉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또 설명드리자면, 그러니까 2021년부터 금리가 계속 올라서
채권 가격은 계속 떨어졌고, 그래서 이 레버리지 쪽은 그 기초자산 가격이 떨어지니까 ETF 가격도 같이 덩달아 떨어진 모습이었고요. 인버스 같은 경우는 반대로 움직이니까 계속 쭉 올랐던 모습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유의미한 흐름이 제가 좀 보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자, 2022년 요 10월 말 부근으로 해서 네, 요쯤입니다. 요쯤. 그리고 여기는 요쯤. 네, 10월 말 부근으로 해서 자, 지금 미국 채권, 한국 채권 너나 할 것 없이 다시 이렇게 많이 좀 변곡이 발생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신기하게도 아직 연준이나 한국은행에서는 뭐 기준금리를 낮춘다라는 소리 절대 하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기준금리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벌써부터 이 레버리지 쪽, 그러니까 기초자산 가격과 똑같이 움직이는 레버리지 쪽 시장은 벌써 채권 가격이 약간 상승하는 흐름으로 변곡되고 있습니다. 네, 살짝 보이시죠? 그리고 반대로 인버스들은 좀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네. 요게 지금 금리가 하락할 것,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다시 상승할 것을 예상하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모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에요. 원래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시장의 기대감이 선반영된다라고 이렇게 다들 들어보셨죠? 이런 시장 참여자들은 전문가 집단도 있고요. 뭐 그렇지 않은 집단도 있고요. 어찌됐건 이 집단들이 다 모여서 함께 투자를 하는 이러한 시장이지만 이 군중들이 가지고 있는 여기서 보여주는 심리라는 것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아직 금리가 이렇게 하락한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금리가 하락한 것은 아니지만 채권 가격의 이런 변곡적인 흐름들을 볼 때 이미 시장은 이 금리 하락에 이미 예상을 하고 또 베팅을 하고 그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이미 이 돈의 흐름이 결국에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사실 내년 주식시장 또한 이제는 저점을 찍고 다시 이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왜냐면 이제 금리가 하락할 것을 기대하는 심리가 또 작용이 커지다 보면 이 주식시장도 이렇게 반등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물론 이 반등의 흐름, 뭐 내년 하반기쯤에 경기 침체라는 또 하나의 큰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침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잠깐 반등했다가 또 경기 침체 때문에 떨어지는 뭐 이러한 흐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무시할 수는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찌 됐건 이제 요 긴 하락의 터널이 좀 지나가고 있다. 이 터널의 끝이 보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자명해 보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 혹시 이해가 안 되신다면 뭐 댓글로 남겨주셔도 또 같이 토의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최대한 이 채권의 흐름을 한번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오늘 좀 중요하게 많이 설명을 드리느라 시간을 좀 할애했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한번 원래대로 환율 한번 보시죠. 자, 환율도 지금 3일 연속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1268원. 또 3.5원 정도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270원도 깨졌어요. 자, 이 원화가 강세가 된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의미는 이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좋은 흐름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또 여기 이제 미국의 달러 지수라는 게 있죠. 달러 인덱스. 이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또 이제 한 104점 몇 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달러가 얼마나 강한지를 표현하는 수치인데요. 100 이상으로 올라갈수록 달러가 강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022년 한 9월에서 한 10월 정도에 114 정도까지 치솟았어요. 이 달러 인덱스가. 근데 이 이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이 어쨌든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하락한다는 소리는 이제 달러가 아닌 다른 화폐들의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원화도 1200원대 중반, 1270원에서 뭐 1260원, 뭐 요 사이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해 준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상당히 또 좋은 안정적인 흐름이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하락폭이 좀 컸던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신기한 흐름이 있었어요. 특정 종목군들은 오히려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뭐 모두투어, 파라다이스, 신세계, 이마트,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 호텔신라 같은 이러한 종목들은 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이 중국의 봉쇄 완화, 네, 봉쇄 완화와 관련된 또 주식들이었기 때문인데요. 뭐 여행 관련 주식, 그리고 뭐 면세, 네, 그리고 카지노, 뭐 호텔, 아니면 화장품, 그리고 뭐 소비재, 그리고 뭐 유통, 이런 거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의 순매도가 가장 많았던 종목들이 뭐 제조 쪽, 네, 그리고 있었고 뭐 금융, 전기전자, 화학 뭐 이런 게 있었다 그랬죠. 그러한 업종들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중국이 이제 봉쇄를 완화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입국자들을 이제 받으려고 하고 있죠. 자, 이 위드 코로나라는 기조가 방금 말씀드린 이 해외 입국자 관련된 격리 정책 완화, 격리 완화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굉장히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쪽 관련된 업종 그리고 주식 종목들이 이미 조금 가격이 반등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네, 분명 한 번 더 큰 상승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중국의 봉쇄 완화 기조라는 것이 절대로 다시 제로 코로나 상태로 회귀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중국에서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소비입니다. 내수 소비. 네, 내수 소비 진작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코로나 완화 정책을 다시 봉쇄 정책으로 바꾼다면 이 말하는 이 소비라는 목표를 절대로 달성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저희도 이런 업종 그리고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도 저 중에 이제 두 종목을 빼고는 다 보유 중인 종목들이기도 하고요. 계속 단기 스윙 매매랑 중장기적 접근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된 주요 지표들 보면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해 볼 주요 지표들은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내일 발표될, 네, 29일 날 내일 발표될 이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습니다. 여기 시장 컨센서스는 225K로 나오는데요. 네, 22만 5천이죠, 건.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어떤 실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발표되는 30일에 물가 상승률 지표가 나옵니다. 컨센서스는 5%인데 또 실제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찌 됐건 요즘 금리를 결정함에 있어서 연준하고 한국은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여기 보이는 이 실업률 관련 지표와 또 물가 관련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지표들이 주식시장의 호재성 재료로 작용을 하려면 이 실업 수당, 네, 건수, 청구 건수죠. 이거는 당연히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실업자가 많아져야 결국엔 금리 하락 기조에 또 힘이 실릴 테니까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도 저희가 한번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일이 2022년 주식시장의 마지막 날입니다. 자, 마지막 장날이죠. 올 한 해도 정말 모두들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우리 모두가 성투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자, 이상으로 오늘의 빠른 시황 사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냥개미였고요.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